안녕하십니까. 고대사의 질문 GT한 박입니다. 이번 시간은 33번째 백제의 사비와 투르크의 사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제의 사비천도. 6세기 백제의 사비천도가 있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의 사비천도. 백제 성왕 16년 봄에 도읍을 사비 또는 소불이라고 합니다. 사비 또는 소불이로 옮기고 고를 남부여라 하였다. 당연히 수도를 옮긴 것 그대로 지금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팩트는 사비천도 이전의 백제에서 계보가 사비 백제 왕국으로 백제 계보가 이동한 것입니다. 왕국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거였습니다. 6세기입니다. 투르크 제국이 계속 백제라고 하고 있는데 이 투르크 제국은 6세기에 창건됐습니다.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시기도 6세기. 그럼 우리는 투르크 제국, 6세기에 창건된 투르크 제국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백제의 지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6세기 천상의 투르크 제국이 창건되다. 투르크 제국의 창건 6세기. 설립 시기는 6세기 초중반입니다. 설립자, 창건자는 부민 가간으로 칭호는 이리 가한이라고 합니다. 공국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민은 아시나 부족 출신인데요. 여기는 늑대, 우린 일이라고 하죠. 늑대를 신성시합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데 늑대를, 여기는 늑대를 신성시하는데 이리 가한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이리가 저희가 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 지금 단어에서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전량 외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전량 외교와 늑대 전사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늑대와 고대부터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투르크가 늑대를 신성시했을 뿐이죠. 이 투르크 제국은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었는데요. 퀵, 꼭 투르크, 퀵 투르크, 투르크, 투르과, 추가, 추루과, 투제, 투가, 투르크, 둥간, 우리는 돌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식 명칭은 퀵 투르크, 꼭 투르크, 투르크를 다른 말로 갖다 붙이면 퀵 투르카, 퀵 투르가, 퀵 추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 명칭은 저희 역사서에도 나옵니다. 투르크 제국의 창건, 아시나 부족의 탄생, 간단하게 늑대 신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투르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투르크의 황실 부족인 아시나 부족이 어떻게 태어난 건지 그거 간단하게 들어보면, 아주 고대에 투르크 황실 가문인 아시나 부족의 선조가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무리가 여기를 습격해서 부족민 전체를 몰살시켰는데요. 그 중에서 어린 남자아이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다행히 혼자 남은 아이를 발견하고 보살펴주는 이가 있었는데요. 그는 사람이 아닌 암컷, 늑대였습니다. 성이 된 아이는 늑대와 짝을 지었대요. 여기서 새끼를 수세하고서 고창 왕국 인근에 들어가서 1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10명은 성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자식을 낳았으며 이후 이들은 10개의 성을 가진 부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10개의 성을 가진 부족 중에서 가장 강대한 게 투르크 제국의 황실인 아시나 시족이었습니다. 이 아시나가 투르크의 황실의 근원이 되는 부족이 되었습니다. 10개의 성으로, 즉 늑대하고 근원을 같이 한 이후로 1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10개의 성을 가진 부족으로 성장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백제의 본래 국호는 10제라고 합니다. 백제의 원래 국호는 10제. 여기서 어떤 연관성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백제의 기본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의 왕국이 6, 700년 동안 하나로 간 게 아니라 신라처럼 계보가 정리된 계보입니다.
투르크 제국의 유연 제국 병합 6세기. 아시나 부족의 국민이 이끄는 투르크 부족은 원래 유연 제국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엔 부족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이 당시 틸레 부족은 유엔 제국의 골칫거리였는데 이들을 진압한 주인공이 부민이 이끄는 투르크 부족입니다. 부민은 그 대가로 유연 황실에 공주하고 혼인을 하기를 청했지만 심한 모욕과 지칭만 듣게 됩니다. 이에 격노한 투르크 부민은 서유하고 동맹을 맺고 유엔 제국을 공격해서 6세기 중반에 유영균을 격파하고 유엔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땅, 거대한 땅을 병합했습니다. 얼마나 거대했냐 하면 여기가 지금 중앙아시아고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한반도인데요. 투르크 제국은 간단하게 그린 것도 이 정도 몽골 쪽에 돼가지고 지금 카스피해 흑해까지 다다를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여기에 헤프탈리트 제국이 있었죠. 그걸 갖다 사산 제국하고 투르크가 같이 공격해가지고 우리 백제 신라가 공격한 것 같죠. 10군, 6군 이렇게 나눠가졌던 사건이 여기서 발생했던 겁니다. 여기 스리랑카가 있죠. 스리랑카의 고대 이름 탐나파니, 타밀라파라니, 셀라오 이렇게 해서 이 탐나국 우리가 지금 여기 제주도를 탐나국이라 하는데요. 좀 시야를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르크 제국의 서진 6세기 투르크 제국의 서진 동서 투르크 제국 이것처럼 투르크 제국이 너무 커가지고 부민 카가는 광활한 영토 중에서 동부만 직접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은 동생인 이스타미에게 약고의 지위를 주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약고도 카간 바로 밑에 직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생인 이스타미 약고. 근데 이 약고는 우리나라 사서에는 백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구. 투르크 제국의 서진. 투르크는 서진 정책으로 6세기 중반경에는 비잔틴 제국과 동맹을 체결해서 사산 제국과 적대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투르크와 비잔틴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근데 투르크가 유엔을 멸망시킨 다음에 서진하면서 병합한 왕국이 있었는데 아주 특별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비잔틴하고도 연관되는 게 이 왕국 때문이죠. 그 왕국의 이름은 투르크가 병합한 왕국의 이름은 사비르입니다. 사비르 왕국. 사비, 소부리 천도와 사비르 병합. 백제가 천도한 사비와 투르크가 병합한 사비르. 6세기에 백제는 사비 천도를 합니다. 이 사비는 소부리라고도 하죠. 중앙아시아에서는 이 사비르라는 왕족이 있는데요. 이 사비르는 지명이 아니라 부족의 이름인데요. 지금 그 카스피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카시아스 아제르바이잔 그 인근이죠. 그러면 투르크가 사비를 병합해서 비잔틴과 동맹을 맺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아누스 1세 황제는 6세기 초에 사비르 부족과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비잔틴과 사비르가 동맹을 맺었다는 건 사비르가 사산의 적대국이 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사산 제국이 신라죠. 6세기 중반 사비르와 비잔틴 동맹군은 사산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사비르는 아바르족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죠. 그 상황에서 이 일대로 진입한 투르크가 사비르를 병합하고 사비르가 비잔틴과 동맹을 맺었듯이 투르크가 비잔틴과 동맹을 체결합니다. 사비르를 매개체로 해서 동맹을 맺은 거죠. 이 둘이 사산을 공격한 게 7세기 602년부터 628년까지 백제하고 신라가 전쟁한 게 이 투르크하고 비잔틴의 그 동맹이 공격을 한 겁니다. 6세기 중앙아시아의 3대 초강대국 투르크의 사비르 병합과 중앙아시아 3대 초강대국 6세기에 투르크가 사비르를 병합한 그 의의를 보겠습니다. 투르크 제국의 적극적인 서진 정책으로 6세기 중반경에는 비잔틴 제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사비르 왕국을 병합했습니다. 투르크가 서진하면서 사비르를 병합한 거죠. 비잔틴과 동맹을 맺고 있었으며 이후에 투르크에 병합된 사비르는
비잔틴과 투르크 제국의 적국인 사산 제국의 반대편에 위치한 상딘적인 왕국이 됩니다. 이 사비르가 사산 제국의 반대편이죠. 중앙아시아 3대 초강대국, 이렇게 돼서 6세기 중반 이후에 중앙아시아는 사산 대 투르크, 이 투르크는 사비르를 병합하고 비잔틴과 동맹을 맺으면서 투르크 사비르 비잔틴 동맹으로 하나의 큰 축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사산과 투르크하고 훈은 헤프탈이죠. 고구려. 이렇게 사산, 신라, 투르크, 사비백제, 훈, 고구려의 중앙아시아 3대 초강대국 슈퍼파이워 프레임이 형성됐습니다. 우리는 고구려, 신라, 백제라고 하죠. 실제는 사산, 투르크, 사비르와 비잔틴 동맹을 맺고 있는 투르크, 그 다음에 훈, 헤프탈, 이렇게 3대 초강대국이 됩니다. 사비로 이전한 백제와 사비르를 병합한 투르크의 6세기 거대 전쟁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10번째 얘기에서 나온 건데요. 사비로 이전한 백제, 이 당시 신라는 진흥왕이 제위에 오르면서 가장 크게 성장을 하죠. 사산제국도 커즈루 1세, 진흥왕후 커즈루 1세는 동일 인물입니다. 커즈루 1세가 제위에 오르면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당시 신라 진흥왕은 백제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 영토를 나눠 차지했습니다. 이 당시 사산, 커즈루의 사산은 투르크와 동맹을 맺고 헤프탈, 훈, 고구려 영토를 나눠 차지했습니다. 진흥왕의 부인은 이 당시 동맹을 같이 맺었던 백제의 공주고 커즈루 1세의 부인은 동맹을 맺었던 투르크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신라와 백제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신라가 승리해서 백제가 고구려에서 빼앗은 영토를 신라가 되차지했습니다. 이 당시 백제왕이 전사하죠. 똑같이 사산과 투르크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사산이 승리해서 투르크가 헤프탈, 고구려에서 빼앗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이 당시 투르크 왕도 전사했습니다. 동일하죠, 역사가. 이 시편에 그냥 하나를 간단하게 봤는데, 시편 사비백제는 투르크 제국이다 이야기를 다시 보시면 사비르 천도한 백제와 사비르를 병합한 투르크에서 서로 동일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한층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신라의 계보와 역사적인 사건은 사산 제국의 이야기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오부와 역사적인 사건은 훈 제국의 이야기와 동일하고, 이들과 자웅을 겨룬 사비백제의 시체는 투르크 제국의 이야기하고 동일합니다. 이어서 다음 편에서는 북이와 싸운 백제의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